3차 시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회복지 조직구조 환경과 문화 보고 있죠. 3차 시입니다. 조직문화의 유형. 자, 유형하면은 타입이죠. 타입인데 조직의 성장 발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조직도 생성, 성장, 발전, 소멸 이 단계를 겪게 되잖아요. 또 내외 환경, 경영 이념, 중심 인물의 목표 지향성 등 다양하게 이런 것이 유형화되어 있다. 조직 문화의 유형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나온 것이 바로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 조직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을 했고, 두 번째 핸디의 조직 문화 유형을 봤을 때는 환경에 합당한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들고 나와서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경쟁가치 모형, 킴벌리와 퀸의 조직 문화 유형, 경쟁적인 가치를 기초로 네 가지로 구분했다는 거 학습하시기 바라고요. 자, 처음에 봤던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은 뭡니까? 조직의 이해관계와 구성원 이해관계 일치성 여부 및 조직의 외부 환경의 적응 능력에 서로 차이가 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조직의 이해관계,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또 조직의 외부 환경의 적응 능력의 적응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점을 봤다는 얘기죠. 해리슨의 조직문화 유형은. 첫 번째 나온 것이 역할 문화입니다. 역할, 사람들이 기대하는 과업행동, 이것이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 역할의 조화를 강조했죠. 합리성을 강조했다. 역할의 롤이에요. 롤. 또 단순 책임이 분명해지고 경계가 명확한 측정 가능한 직무를 역할 문화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 일을 수행. 다시 말해서 조직은 어떤 조직? 관료 조직이죠. 여기에 해당하면 피라미드 형태 조직이잖아요. 관료 조직. 하이라키가 딱 돼 있어요. 이렇게. 밑에 직급은 어떤 역할, 어떤 직할, 중간계층은 상위, 최고위층은 어떤 일, 이렇게 역할 문화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리슨은 봤다는 얘기입니다. 직무 수행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작용을 중시했다. 인터랙션, 상호작용. 또 내재적 만족, 자기 효능감 직무에 동기를 부여해줬죠. 연구소 등 이렇게 내적 자기 효능감 중요하니까요. 성취문화, 두 번째는 성취문화입니다. 성취문화. 자, 해리슨은 성취문화를 전통적인 가족 공동 소유의 기업, 친화와 신뢰, 안정된 사회적 질서 본 거예요. 그 리더십, 여기는 권한이 있고 정당성이 있고 하니까 순종, 소기업, 초창기 기업 등은 순종하게 돼. 순종. 이렇게 봤고요. 세 번째가 권력 문화로 본 거예요. 권력 문화. 권력 문화. 지원 문화.
상호협조, 귀속의식, 연관성 등 원활한 대인관계로 만족도가 높다. 합의된 의사결정, 소속감과 조직 몰입하죠. 전문 직군이에요. 의사나 변호사 등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핸디의 조직문화 유형, 환경을 보게 되면은 표 6-2입니다. 자, 조직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 합당한가 아닌가가 더 문제되지 않나요? 하는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유형을 비교해 본 겁니다. 해리슨, 핸디 한번 봅시다. 해리슨의 조직문화 유형은 우리가 배웠죠. 권력문화입니까? 역할문화, 롤, 역할문화입니까? 성취문화입니까? 또는 지원문화입니까? 이렇게 봤고, 핸디의 조직문화는 클럽문화입니까? 역할문화입니까? 과업문화입니까? 실존문화입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조직문화 유형의 특성으로서 친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감정이입을 통한 의사소통, 개인 차이를 인정을 했고 비합리적 또는 자비로운 권력, 신속성 등을 봤습니다. 권력 문화를 그렇게 본 거예요. 역할 문화에서 질서와 규칙, 개인 특성, 무시, 합리적, 논리적, 안정성, 예측성, 표준화, 구조화 등으로 봤고 성취 문화에서는 문제 해결, 지향, 권한 분산, 전문성, 창의성, 다양성을 봤고요. 지원 문화에서는 조직에 우선하는 인간의 중요성,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보스의 존재 불인정합니다. 요 문화 찾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각 조직 문화 유형의 예시적 산업 및 기업 형태로 봤을 때 권력 문화, 클럽 문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 거예요? 소기업, 투자은행, 중개업, 정치집단, 초창기 기업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됐고 역할문화는 어떻게 해요? 관료조직, 보험회사, 상업은행 이렇게 봤고요. 성취문화와 과업문화는 컨설팅 회사, 기술, 집약 산업을 봤습니다. 자, 지원문화와 실존문화에서는 전문직군이에요. 의사, 변호사, 대학 연구개발부서 등으로 이렇게 핸디의 조직문화 유형을 환경 중심으로 놓고 본 겁니다. 자, 세 번째가 경쟁 가치 모형과 조직 문화 유형을 들 수 있어요. 경쟁 가치 모형이라. 조직 문화 연구에서 예측과 일반화에 유효한 대표적인 양적 연구 방법 경쟁 가치 모형입니다. CVM입니다. Competing Values Model. 조직 관리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가치들 간의 모순과 긴장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또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이 되었던 다양한 가치들을 균형된 시각에서 역동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통합된 모형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강조점은 뭡니까 여기서? 경쟁적인 가치 또는 경쟁적인 문화 유형들 간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조직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균형을 추구합니다. 또 효과적인 조직은 변화와 안정, 신축성과 통제성, 혁신성과 효율성 등의 가치를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데 또 포인트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경쟁가치 모형의 가치 차원. 합의 문화와 위계 문화가 있죠.
합의문화, 합의문화와 위계문화, 내부지향, 또 개발문화와 합리문화, 요거는 외부지향 선인데 내부와 외부로 갈라집니다. 자, 유연하다는 건 뭐예요? 신축성이 있다. 안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뢰도와 팀워크 참여, 충성, 사기 모레일이에요. 인간적 배려 등이 들어가는 파트가 이 파트고, 신축성 및 혁신, 창의력, 모험과 도전이 들어가죠, 여기. 그리고 재무 효율성, 안정성, 명령, 규칙, 통제, 가치와 규제가 이 파트에 들어갑니다. 목표 달성, 계획, 효율성, 성과 보상, 과업 지향적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이에요. 경쟁 가치 모형의 가치 차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경쟁 가치 모형과 조직 문화에서 킴벌리와 퀸의 조직 문화 유형을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관료 문화,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있죠. 안정성 하면 관료예요. 계층제. 또 공식적 규칙이 존재하죠. 규제가 강화될 때 행동합니다. 감독과 통제, 안정과 실시, 보수적 리더십입니다. 개발 문화는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개발 문화입니다. 성장과 자극, 고압의 중요성 등 유기적 조직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합리적 문화를 보게 되면 성과 달성에 대한 욕구와 개인의 목표가 분명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따릅니다. 합리적 계획과 목표, 효율적인 의사결정, A형 조직입니다. 자, 네 번째 집단 문화는 친화에 대한 욕구, 개인의 애착심과 친화, 멤버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성원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Z 조직입니다. 퀸과 맥그레스의 조직문화 유형을 놓고 보게 되면 합의문화, 개발문화 또 나옵니다. 합의문화 또는 집단문화는 인간관계의 지향적인 문화다. 다시 말해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행동에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개발문화는 개방 시스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문화다. 개방 시스템이 오픈 시스템이니까 외부 환경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하는 얘기죠. 위계문화, 하이어라키 컬처, 이거는 인터널 프로세스, 내부 과정을 지향합니다. 관료제 특성이 비교적 강한 것이 바로 하이어라키 컬처 문화입니다. 또 레셔널 컬처, 합리 문화는 합리적 목적을 지향하는 문화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추구하면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캐머론과 퀸의 경쟁 가치 모형을 보겠습니다. 집단 문화, 이건 뭐예요? 인간관계 모형이에요. Human Relation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조직의 유연성과 내부 지향성을 강조합니다. 특별위원회 문화, 이건 뭐예요? 오픈 시스템 모델이죠. 조직의 유연성과 외부 지향성이 강조되며 조직의 외부 환경 적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계층 문화, 이건 뭐예요? 내부 과정 모형인데 인터널 프로세스 모델이죠. 조직의 통제와 내부 지향성이 강조되고요. 또 시장 문화, 이건 과업 지향이죠. 합리적 목적명이죠. 레셔널 골 모델입니다. 조직의 통제와 외부 지향성이 강조됩니다. 자, 조직 문화의 개발과 관리에서 조직 문화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우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는 첫째, 조직 구성원들이
성과 지향적인 문화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 둘째, 창업주와 경영자 및 최고 경영층 등 기업체 내 중심 인물들의 역할이 기업 문화의 성공적인 개발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셋째,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기업체 문화망, 바로 cultural 웹이죠. 기업체의 문화망을 형성하면서 제각기 기업 문화 개발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넷째, 변화 담당자, 체인지 매니저들이 개입 역할에도 기업 문화 개발에 성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체인지 매니저, 변화 담당자, 조직 개발에 있어서 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바로 체인지 매니저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적응성을 높이는 작업을 전담하고 있죠. 자, 페이지 147, 조직문화 개발에 대한 3가지 차원 보겠습니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구성원에 의해서 공유되고 전수되어 있는 가치관, 행동, 규범, 신념의 집합체다. 판단과 행동의 지표, 이 얘기는 뭐예요? 조직 학습을 촉진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합니다. 또 정보 전달에 간소화는 공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통제 부담을 경감합니다. 개인의 동기부여는 평가 기준의 명확화와 노력 목표의 설정을 둡니다. 자, 5번째 사회복지 조직 문화에 대한 함의입니다. 첫째, 구성원들이 새로운 사회복지 이론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촉진시킨다. 무엇이요? 사회복지 조직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둘째,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셋째, 정보의 공유와 함께 팀워크를 추진합니다. 촉진하죠. 넷째, 통제의 부담이 경감되고 권능 부여에 의한 민주적인 조직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다섯째, 명확한 평가 기준과 공정한 보상 체계가 수립이 됩니다. 3차 시 사회복지 행정론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